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전할 환경 새뜸, 환경 관련 소식은 기적같이 살아난 모래톱이 불과 23일 만에 악몽으로 뒤바뀐 공주 고만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4대강 사업 때 세운 공주부의 그 수문을 개방한 뒤 불과 2년여 만에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2008년,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이전에 박용훈 사진작가가 찍은 공주 고만하루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금은 모래톱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경우 대전환경동료납 사무처장이 2015년경에 찍은 고만하루 사진입니다. 공주부에 물을 채우자 모래톱은 물속으로 수장됐고 바닥에는 시궁창 펄이 쌓였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저수지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했습니다. 매년 녹조도 창궐했죠. 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문을 전면 개방한 뒤에는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우리나라 고위 중인 흰수마자라는 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고온 모래톱이 다시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고만하루가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수문만 열었을 뿐인데 이 사진 이렇게 변했습니다. 불과 그 2년여 만에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며칠 전에 대전 충남 녹색연합 임돈 활동가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모래사장이 아니라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며 강수욕을 즐겼는데 이젠 장화를 신고도 푹푹 빠지는 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임도훈 활동가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지금 뭐 현장에 있어요? 이 고만하루에? 네, 지금 고만하루 현장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24일 날 대전 충남 녹색연합 명의로 그 성명서를 냈던데 이 네. 공주부 수문을 닫아서 고만하루가 네. 그 펄밭으로 변했다는 뭐 내용이던데요. 네. 지금 뭐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아직도 사실은 지금 이게 뭐 짧은 기간 내에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예예. 뭐 깊은 데는 뭐 거의 한 20cm 이상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하고요. 우선 네. 그 백제문화재 때문이라고 하는데 백제문화재가 네. 언제까지 열린 거죠? 10월 1일부터 예, 10월 10일까지. 예, 10일 동안. 열흘 동안 열린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공수부 그 준비하기 위해서 담수는 좀 그 전부터 했겠네요. 네네. 23일 동안 담수를 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해서 그 끝난 네네. 뒤까지 해서 23일. 네네. 그 보도자료에 그 첨부한 내용 보니까 네. 그 고만하루 사진이 아주 좀 흉측하더라고요. 펄로 네네. 뒤덮였던데요. 지금 네. 한 뭐 10에서 20cm 정도 쌓였다고요? 네네네. 뭐 깊은 데는 뭐 거의 물가까지는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지금 장화를 신었는데도 지금 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슴 장화 신고 계신가요? 네네네. 아이고 참 힘드시겠네요. 그 펄에서 그런데 그 냄새도 많이 나지 않던가요? 근데 악취가 지금 뭐 많이 나고 예전에 그 모래밭이었을 때랑은 완전 확연하게 지금 환경이 달라져 있네요. 그래요. 예전에 네. 막 발로 그 맨발로 그냥 그 모래밭을 걷기도 하고 사람들도 네네. 많이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네요.
근데 지금 뭐 그때 맨발로 트레킹도 하고 그랬었던 곳인데 예, 지금 그렇죠. 진입구부터 시작해서 사실 잡초가 무성하고 지금 발길이 거의 끊어졌죠. 아. 걸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악취 예. 때문에 지금 뭐 올 이유가 지금 뭐 사람들이 올 뭐 이유가 전혀 없는 거네요. 너무 처참합니다 지금 뭐 상황이. 네. 그 예전에 환경부도 그 공주보 담수의 그 폐해를 뭐 조사했고 그 결과도 그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네, 그러니까 그 2021년도 작년도인데 백제문화제 때 이미 2019년부터 공주시가 약속을 했어요. 개방 상태에서 개최 방안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담수를 요청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대응을 진행했고 그러고 나서 사실 환경부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21년도 그 백제문화제 전후로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13차 그 민간협의체 회의 때 그 결과를 공유를 하면서 그 담수로 인해서 사실은 뭐 저소생물이라든지 또 어류, 조류해서 굉장히 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뭐 특별히 뭐 흰수마자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거의 뭐 발견되지 않다시피 했었고요. 그리고 보 개방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뭐 몇 마리 발견이 되고 하면서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뭐 담수가 그렇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결과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모르쇠로 그냥 생떼를 그냥 부리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러면은 환경부라든지 공주시가 더 이상 그 백제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담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던가요? 네, 약속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 4번째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죠. 아, 그래. 근데 왜 환경부는 그 담수를 허락했던 거죠? 글쎄 뭐 그거를 뭐 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지난 6월 달에 가뭄 사건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보호 존치 의견을 지역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견들을 자꾸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대통령까지도 대통령부터 그러고 있고 이미 부처리 방안이 결정이 됐는데 그걸 이제 뭐 감사도 진행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걸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 환경부 같은 경우도 이제 4대강 조사평가단이 해단을 했어요. 해단을 하면서 이제 민간 뭐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해산이 자동적으로 이제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유야무야 보처리 방안을 이제 뭐 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어떤 구색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지역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존치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또 뭐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보처리 방안 실행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분위기에 또 편승하고 유야무야하면서 작년에 했던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래요. 근데 굳이 그 공주보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등이라든지 그 강 수면 위에다가 유등을 설치하고 이제 부교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 설치하는 기간 중에 이제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또 뭐 성명서도 내고 보도자료 냈지만 그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개방 상태의 수위 가지고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유등 그러니까 유등이라든지 그 이 배 띄우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보가 완전히 그 개방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행사다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뭐 실례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호 담수가 이제 결정되기 전에 보호 담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등 설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 뭐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수위를 닫는다고 하니까 뭐 6월달 뭐 가뭄 문제도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뭐 존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자꾸 이제 들어주고 용인하는 모양새인 거죠. 네. 그래요. 그 앞으로 그 공수보 담수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뭐 계획을 좀 뭐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지요? 네, 일단 뭐 이번에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죽음의 문화제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SNS 이제 시민 동참 캠페인도 벌였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백제문화제 기간에 저희가 이제 방송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런 멘트를 담은 방송들을 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좀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프랜카드도 내걸었던데 보니까 철교에. 네, 뭐 대형 프랜카드 내거는 뭐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했고요.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공주시에 항의하고 환경부에 항의하고 이런 거는 뭐 계속 진행하는 거고 사실 지금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보처리 방안이 사실상 6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어요. 그 용역 보처리 방안 이행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그 수장공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6월 10일에 이미 그게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금고 안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발표하지를 못하고 안 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네,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사실상 뭐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에 준하는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그런 논의 없이 사실은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렇군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뭐 혹시 그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랑 같이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뭐 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일부 지자체라든지 일부 주민들의 것은 아니고요. 이건 사실은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자산인데 좀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처나 청의 어떤 성격에 맞게 방향을 좀 정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이제 현장에 와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어떻게 고만하루가 이렇게 됐나. 너무 처참한 상황이고 사실 지금 뭐 새들이라든지 뭐 지금 야생동물 자치들이 지금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인식이 굉장히 아직까지 너무나도 얕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야 뭐 정책 대응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뭐 이번 일을 계기로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뭐 이런 그 상식을 직접 그 자연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뭐 또 이 현장 또 그 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떤 강을 원하시나요? 이런 강인가요? 아니면 이런 강인가요? 마지막으로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4년간 4대강 사업을 파헤쳐온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할 여력이 되신다면 아래 자막 보이시죠?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을 자연으로 보지 않고 정치로 악용하려고 해서 벌어지는 퇴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철통 감시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환경새뜸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